현명한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절대 받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것을 모르는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며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현명한 부모들이 절대 받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귀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자녀들에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자식들이 좋은 마음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67세 김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숙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국민연금과 작은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셨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지낼 만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느 날부터 매달 용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생활비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요. 이 돈 받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도 가격을 비교해가며 알뜰하게 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주는 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가져올 때마다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시장 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제가 장을 받아 드릴게요. 처음에는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다 주는 것만 먹어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계속 김미숙 씨에게 용돈을 가져왔습니다. 김미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주는 용돈이 아들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써야 할 돈을 자신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미숙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용돈은 가져오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미숙 씨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용돈을 거절하는 것이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일이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주는 돈을 받다 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순덕 씨의 경우입니다. 박순덕 씨의 딸은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한복이었고 그 다음에는 비싼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박순덕 씨는 그런 선물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딸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 돈이면 딸의 가정에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선물들은 대부분 박순덕 씨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고급 한복은 입을 일이 거의 없었고 건강식품 이미 드시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사용법을 몰라서 결국 서랍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순덕 씨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딸아, 이제 선물은 가져오지 마라. 엄마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 돈으로 너희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겠다. 하지만 딸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이런 상황에서 박순덕 씨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가 정말 필요한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가끔 와서 얼굴 보여주는 거다. 그 후로 딸은 선물 대신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해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71세 최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매달 상당한 금액의 용돈을 드리는데 최영희 씨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영희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용돈은 고맙지만 받지 않겠다. 그 대신 가끔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아들이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가정이 더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거절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65세 한정숙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정숙 씨의 둘째 아들은 매번 큰 금액의 현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명절이면 200만 원, 생신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한정숙 씨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효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그런 큰 돈을 계속 주다 보니 자신의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주들의 학원비나 교육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정숙 씨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그만하자. 엄마보다 너희 가족이 더 중요하다. 손주들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고 여유가 있을 때 엄마 생각하면 된다. 아들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되었고 오히려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69세 조영순 씨의 경우는 또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조영순 씨의 자녀들은 돈 대신 각종 생활용품을 가져왔습니다. 비싼 이불, 고급 주방용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등 말입니다. 하나씩은 좋은 물건들이었지만 문제는 조영순 씨에게는 과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너무 큰 안마의자, 이미 있는데 또 사다 주는 이불, 사용법을 모르는 복잡한 전자제품들이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그런 선물을 가져올 때마다 조영순 씨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마운지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영순 씨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매번 과장된 기쁨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조영순 씨는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는 선물은 모두 좋은 것들이지만 엄마에게는 너무 많다.
이제 선물보다는 가끔 전화나 안부 인사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돈과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또한 돈과 선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노후를 사는 것이 더 당당한 삶입니다. 자녀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먼저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선택입니다. 돈과 선물, 이것은 노후에 자녀들에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첫 번째입니다. 돈과 선물을 받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무시와 하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하대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72세 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명자 씨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부업까지 하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린 후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더군요. 집에 방문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젊은 사람들 생각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정명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옛날식으로 생각했다는 건지, 언제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아이들을 너무 혼자 키우는 것 같아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둘째 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우리 일에 간섭하려고 해요? 우리도 이제 어른이고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명자 씨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막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정명자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막내 아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 건강하게 사시는데 왜 엄마만 이렇게 아프고 그러세요? 정명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명자 씨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들의 무시와 하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이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68세 김영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마다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대충 듣는 척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김영숙 씨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김영숙 씨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재미있었던 추억을 나누고 계시는데 큰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그 순간 김영숙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지루하고 반복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자녀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그들에게는 지루한 과거 이야기일 뿐이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75세 이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순희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큰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순희 씨는 자신의 상태가 걱정되어서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쉬시면 좋아질 거예요. 결국 이순희 씨는 혼자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 자녀들에게 알렸을 때도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거 다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더군요. 이순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늙어서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노인으로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박정희 씨의 경우입니다. 박정희 씨는 혼자 사시면서 가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씨가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맨날 전화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시면 안 될까요? 박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박정희 씨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거의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박정희 씨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73세 최은주 씨는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분명하게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최은주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이 옛날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나의 소중한 경험에서 나온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66세 강미경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항상 강미경 씨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미경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말하고 있을 때는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딸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69세 송영자 씨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송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엄마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걸 잊지 마라. 처음에는 자녀들이 어색해했지만 그 후로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하대할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또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시와 하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을 더욱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을 요구하면 자녀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자녀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무시와 하대, 이것은 노후의 자녀들에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두 번째입니다. 무시와 하대만큼이나 심각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감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독한 독과 같습니다. 73세 윤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혜자 씨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성인이 된 후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윤혜자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유학도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윤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결국 어릴 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윤혜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후 윤혜자 씨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봐서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내와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윤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들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죄책감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부모의 과거 행동 탓으로 돌리면서 부모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68세 김말순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김말순 씨의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남자를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김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딸의 결혼 실패와 연결된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딸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것도 어릴 때 집안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말순 씨는 자신이 딸에게 상처를 준 나쁜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박선자 씨의 경우입니다. 박선자 씨는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릴 때 엄마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박선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빴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그 후로도 계속되는 아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어릴 때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저에게 관심을 많이 못 주셨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선자 씨는 자신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못난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1세 조순희 씨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조순희 씨의 큰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엄격하게 키우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조순희 씨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엄격하게 교육했던 것뿐인데 그것이 딸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조순희 씨는 자신의 교육 방식 때문이라고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어릴 때 엄마가 틀린 말하면 혼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발표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조순희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한 일들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69세 이정순 씨의 사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정순 씨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제가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해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정순 씨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자신의 가치관이 아들의 사업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안전한 것만 추구하라고 하셔서 제가 도전 정신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정순 씨는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현재 상황을 모두 부모의 과거 행동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74세 한명자 씨는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머니 탓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웠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72세 김순옥 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성경 문제를 어머니의 양육 방식 탓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봐야 하지 않을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 후로 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과거의 일로 죄책감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할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과거에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되 그것이 현재 자녀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상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준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 이것은 노후의 자녀들에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자녀들에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선물, 두 번째는 무시와하되, 세 번째는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76세 서명자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명자 씨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가져다 주었고 서명자 씨의 말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모두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자 씨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앞으로 용돈은 가져오지 마라. 엄마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달라. 엄마도 너희들과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모두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제 너희들도 어른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명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서명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든 어머니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서명자 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서명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당당해져야 자녀들도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정자 씨의 경우입니다.
김정자 씨는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잘못될 때마다 어릴 때 자신이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정자 씨는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다시 자신의 문제를 어머니 탓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웠다. 이제 너는 성인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과거를 계속 탓하면서 살면 너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자 씨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자책하지 않게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78세 박영순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엄마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가져오지 마라.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엄마를 무시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제 각자 책임질 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놓으니 자녀들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2세 이순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순희 씨는 자녀들이 용돈을 가져올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섭섭해했지만 이순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자 자녀들도 더 이상 용돈을 가져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니까 결국 자녀들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75세 최순자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엄마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감정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말합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니까 아이들도 엄마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번째 방법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3세 김옥분 씨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만나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라 자립적인 어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옥분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아이들도 나를 당당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77세 조명숙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문제들을 계속 들추어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조명숙 씨는 말합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니까 나쁜 것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74세 신정희 씨의 경험도 인상적입니다. 신정희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싶다. 너희들이 직장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엄마도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싶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자신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신정희 씨는 자녀들에게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 엄마도 너희들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엄마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달라. 이런 상호 존중의 약속을 통해 가족 관계가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71세 한복순 씨는 더 나아가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녀들과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순 씨는 말합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해도 줄어들고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들이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자녀들에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선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마음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먼저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와 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하대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세 번째는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현재 문제를 모두 과거의 양육 방식 탓으로 돌리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낸 분들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82세 강순자 씨의 최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순자 씨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강순자 씨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든 어머니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의 성숙한 어른으로 존중합니다. 중요한 가족 결정을 할 때도 강순자 씨의 의견을 꼭 묻습니다. 대화할 때도 강순자 씨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줍니다. 무엇보다 강순자 씨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강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자녀들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낸 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고 저 자신도 훨씬 행복해졌거든요. 이런 변화는 강순자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79세 박정순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순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정순 씨는 그런 상황에서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아,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엄마도 존중받고 싶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자.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발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며 서운해했죠. 하지만 박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합니다. 박정순 씨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해야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 관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온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74세의 조영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영희 씨는 처음에 이런 변화를 시도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가족 분위기도 일시적으로 험악해졌습니다. 조영희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차라리 예전처럼 살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제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점차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조영희 씨는 자녀들과 가장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지금의 행복을 생각하면 그때의 어려움은 정말 작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첫걸음을 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런 말은 듣기 싫다고 분명하게 표현해 보세요. 자녀들이 용돈이나 선물을 가져올 때 고맙지만 받지 않겠다고 말해 보세요. 자녀들이 과거의 일로 죄책감을 주려고 할 때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자녀들도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77세 김명숙 씨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제 말을 중간에 끊을 때 잠깐 엄마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해요. 훨씬 존중해주고 배려해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한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75세 이명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명자 씨는 자녀들의 용돈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녀들이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명자 씨가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자녀들도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용돈을 가져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몇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원칙을 다시 생각하고 버텨냈어요.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저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저 자신도 더 당당해졌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노후가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의 소중한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좋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과 인격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들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